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의 힘을 보태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도대체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이 전신이거든요. 원래 자유한국당이 전신인데, 이 국민의힘이 왜 이러는지 저희들은 국민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이 한국 보수의 적장자를 자처하면서 당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SNS에 밝혔어요. 나는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당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 당에 자기가 만든 당, 자기가 당대표를 2번 한 당, 그 뿌리를 내린 자기 당에, 정치적 뿌리를 내린 그 당에, 아니 홍준표가 당에 못 들어가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초선 의원들이 뭐 구태니 뭐니, 뭐 특히 김재섭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린 뭐 한 30대 정도 된 그 사람인데, 꼰대 정당이니 무슨 뭐 기득권 정당이니 뭐 이러면서 이 옛날 그부터 있었던 그 자유한국당 이름을 계속 바꾸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미래통합당, 또 뭐 1년 있다가 또 바꾸고, 이 국민의힘, 뭐 이 비대위만 오면은, 또 누구만 오면은 뭐 수틀리면 다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꾸면서 과거를 완전히 차단시키려 하는 아주 잘못된, 못된 버르장머리 있는 그 인간들이 몇 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안철수는 가서 살살살살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힘들게 안 되는 그 사람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바둥거리고, 누구 좀 입당해달라, 금태섭이 입당해달라,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럴까요? 왜 홍준표는 그럴까요? 이 비대위, 김재섭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비대위 김재섭을 이렇게 포털에다 찾아봤더니 그 이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어쩌다가 그때 비대위원 돼가지고 김종인한테 이렇게 발탁돼가지고 뭐 간 모양인데, 이제 김정은이 비대위원회가 끝났으면 지가 스스로 사라져야죠. 사라지고 기본부터 다시 배워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홍준표가 어떻다느니 안 된다니, 기득권이니 꼰대 정당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제가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아무리 이런 하이라키가 없는 그 국회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수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그 국회의원은 정치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political history, private history.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전력을 이렇게 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 전력이 좀 높은 분들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어떤 속박 규정이라든가 무슨 강제 규정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 정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김재섭류의 인간들이 이렇게 무슨 비대위원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꿰차고 들어와서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홍준표 같은 훌륭한 자산을 들여오는 걸 갖다가 이 복당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이걸 갖다 이해 충돌이 아닌 맞아떨어진 기성 정치인들은 또 그걸 갖다 뒤에서 부추긴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홍 의원의 복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슬슬 퍼뜨려 가면서 말이죠. 이 반대파는 누구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도했던 당 체질 개선 효과를 내려는 그런 소위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세력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홍준표 대표가 복당이 되면은 홍준표 대표는 다른 사람보다 과격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성격적으로 직설법을 짰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도 꾹 참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을 잡아가지고 폭탄으로 집어 던지는데, 이 홍준표 대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이거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그냥 한마디 이건 잘못됐다. 왜?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막말이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홍준표는 막말주의자가 아닙니다. 에? 말을 막말이라 하지 말고 직설법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을 수 있다. 나는 홍준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홍준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 나는 홍준표를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소위 정치의 생태계를 봐왔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보면서 홍준표 제가 때로는 옛날에 굉장히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반값 아파트를 한번 2006년, 7년, 8년경인가 언제 반값 아파트를 얘기를 해서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반값 아파트. 이러면서 그냥 그 당시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경제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꼰대도 아닙니다. 난 정치 꼰대도 아니고 정치할 줄도 모르지만 정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때로는 저한테 거기 와달라고 할 의향이 없냐, 과거에 많이 몇 번 그랬어요.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정치 분석이나 정치 판단은 국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정치 분석가고 정치 평론가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원입니다. 정치 평론가이고 정치 분석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를 제가 오랜 세월을 보아왔다. 모든 정치인들 보았다. 나 홍준표도 욕을 했죠. 홍준표는 내가 욕을 한 거 뭐 칼럼도 쓰고 뭐 옛날부터 뭐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뭐 방송에서는 뭐 내가 비판한 적이 없지만은 이 칼럼으로 한두 번 내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한 10여 년 훨씬 훌쩍 지났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홍준표처럼 정말 깨끗하고 그의 생활이 깨끗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헌법주의자이고, 또 거기서 그는 또 성격이 남자다워가지고 그냥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면 탁 공격하고 그리고 풀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이런 얘기가 있죠. 사나이다운 그런 사나이 기질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무슨 기존의 그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뭐 귀공자 스타일도 아니고, 그는 그냥 정말 소박한 어떤 시민, 흙수저나 보통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서 털털하고 참 그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물론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왜 보느냐. 그 사람은 맨날 뭐 당대표를 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한참 잘 떠들고, 또 한참 잘 공격도 하고, 또 한참 말을 하면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도 시키고 하니까 주목을 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분이 틀림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애국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림없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틀림없는 게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은 실천을 합니다. 바로 그런 리더십을 잘 훈련된 그런 그 소위 프레임 속에서 그 많이 부단하게 그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시대차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아주 정말 근대적인, 아주 최근대적인, 아마 2030하고 아마 밤새도록 술 한잔하고 이야기하면 2030이 뻑 갈 겁니다. 아마 그 사람한테.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잘 아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요, 뻑 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자기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소위
간헐적으로 홍준표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어린 2030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를 통해서 뺀찌를 놓고 있다고 흔히들 그러죠. 소위 자기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정치적 목적에 들어오면은 홍준표가 들어오면 자기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로 나타나냐. 복당을 거절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홍준표요? 복당 자격이 없습니까? 그 누가 만든 당인데요? 홍준표는 당대표를 2번 한 사람입니다. 그 예의가 아니에요. 쌍스러운 거예요. 당대표를 2번 한 사람,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 복당을 갖다가 안 시키니 뭐 시키지 말자니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명예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갖다가 복당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인간성도 나쁘지만은 이 정치 어떤 윤리에서 아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단합을 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그런 자원에게, 홍준표 같은 자원에게 그런 자원들을 거절하고 뒤에서 뺀질 놓고 뒤에서 좀 뭔가 이상한 음해를 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이라는 그 비상대책위원, 그건 보나마나 김종인이 똘만이죠. 뭐 20대라고 그런가 30대라든가 뭐 저는 모르 30대 30 뭐 얼마라고 그러는데요. 김정인 키즈라고 합니다. 키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홍준표가 이 적장자 말하는 그것을 꼬집어 가지고 적장자 운운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재보선을 기점으로 2030에 겨우 기회를 부여받았다. 구태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제가 나이 어린 자가 참 까불고 있구나. 천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구나.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김종인 밑에 비대위원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뭔가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밑바닥부터 고운 소리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지. 무슨 적장자 운운은 시대착오적이니 시대착오라니. 그야말로 물리적인 생리적인 나이는 2030인 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8090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재섭은 2030의 물리적인 신체 나이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정신적인 나이라든가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경과가 모든 게 완전히 8090 이상이 가는 소위 김종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김종인을 갖고 쭈물락거렸던 그런 비대위원이 아니었는가 하고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시대착오적이에요. 아니 정치 대선배이자 그런 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자의 저 전력을 보려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기사 난 것만 있고 뭐 어디 방송에 나가서 무슨 뭐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만 있고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뭐 했던 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뭘 했고 하는 이력이 전혀 안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 이런 사람이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그 중심에서 있었던 그 홍준표 의원을 가지고 저렇게 그 비겁하고 굉장히 아주 불손하게 저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판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좀 씹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씹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린애라고 봐줄 수 있는 범위를 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딱 그 뒤에다가 김재섭 비대위원이라고 항상 네임 타이틀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원 조심하라. 이런 뜻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를 조심하라.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의원 당독방에서 복당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그 이양수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 의원이 들어오면 중도층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자도 참 이해를 못할 자입니다. 왜? 바로 이런 자들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젊은 사람들을 펌프질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겨냥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기가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홍준표가 뭐 이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홍준표 들어오면 중도층 시선이 달라집니까? 자, 중도라는, 그래, 지 말대로 중도란 말이 있다면은 중도 아닌 부분에 얘기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념 스펙트럼은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로 하지 무슨 뭐 진보니 뭐니 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반듯하고 근데 좌파입니다. 좌파. 그래서 좌파 진중권이라고 합니다. 진보란 말 저는 안 붙입니다. 그 대신 진중권 교수라고 제가 붙여줍니다. 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반듯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양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홍 의원이 들어오면 중도층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아니 지가 뭔데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까? 아니 지당입니까? 내가 지 이름을 모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양수란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모르는데 이거 어떤 자야? 이런 소리를 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정치 선배한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네요. 에? 싸가지가 없어. 이 홍 의원의 복당 논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안에서 말이죠. 지금 초선 또 영남대 비영남 뭐 갈등 구도가 부각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영남이 어디 있고 비영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얼마 전의 얘기고 이미 그런 구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일단 전당대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홍 대표. 그는 복당 문제는 차기 지도부에 그냥 맡기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는 것.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차기 지도부에 맡기고 안 맡기고 당연히 그는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하고 모시고 와서 선배님 우리 당을 위해서 잘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 당 국민의힘의 순리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는다면 홍 대표를 저런 식으로 매몰시키거나 이런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요. 홍준표 그대로 있을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홍준표하고 대등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아니 무소속인데 지금 5%를 지점을 넘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5%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의 5%를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5% 넘는 사람 홍준표 이상 지지율 나오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피플스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을 파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이 홍준표의 5% 이상이 아무리 저렇게 방치해놔도 무소속으로 있어도 그 아래 실려주고 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또 국가관이라든가 또는 애국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제 감각이라든가 안보관이라 이런 모든 걸 딱 보고 시장관이라든가 저 시장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는 거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홍준표 지지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왜? 저는 뭐 인연이 없고 저는 국민의힘 정당원도 아니고 나는 또 이렇게 국민의힘을 항상 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날에 그 강지섭 대표님이 계셨을 때 제가
저도 거기 뭐 일도 조금 뭐 자문위원이지만 국정자문위원도 맡고 이런 거 저런 것도 했습니다. 과거에 선대본부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뭐 정치를 한 건 아니죠. 저는 정치 끼워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어떤 분이 이 전국구라든가 뭐 하라, 또 뭐 좀 맡아달라 해도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저는 그런 직책에 대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는 걸 잘 아는 분이 신 대표가 잘 알아요. 신 대표 그분은 발이 넓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나왔다는 거 그걸 잘 압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거는, 부족한 2%는 홍준표를 못 데려온다는 바로 그것이 2%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일단 딱 여기 들어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지율이 15%는 넘어갑니다. 이낙연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함으로써 또 2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럼 이 우파에서 어떻게 이 차기 대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저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저도 밝힙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성격을 좋아합니다. 아주 아싸라게, 소위 아싸라게, 깨끗하게, 솔직담백하게 표현하는 것. 표현하죠. 자, 국민의힘에서 들어와서 홍준표가 거기서 레이스를 벌여서 만약에 그 양반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건 국민의힘의 그 내부의 문제니까요. 될 수 있다면. 또 그 자당들끼리 해서 이제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경선에 떨어지면 탈락되는 거죠, 뭐.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깨끗하고 프레시하고, 저는 아주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진취적이고 그 투혼 강하고 국가관 틀림없고 뭐 아주 모든 게 다 시장주의자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경선에 틀림없이 나가서 만약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후보로 뽑힌다면 거기서 바로 자유경선,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오세훈과 안철수가 하는 그 경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경선으로 그 빅매치를 하면서 거기서 탁 되는 분을 어느 누구라도 지지하고 싶다. 지지하는 게 아니고 목이 터져라고 제가 도와주는 그런, 정말 아닌 말로 자발적으로 선대위에 걸어 들어가서라도 일을 하고 싶다. 꼭, 왜냐,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후보를 그 당에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아주 이상한 계산법의 머리에 뭐가 씌었는지는 모르지만 홍준표를 자꾸 기피하고 거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전략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누가 작용하고 있다, 누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돌지만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믿지 않고 싶습니다. 홍준표는 당연히 자기 당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이 당은 그의 명예를 위해서 깨끗하게 모시는 자세로 해서 입당을 영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훌륭한 자산입니다. 자유우파의 훌륭한 자산이라고요. 김재섭 1000명, 10,000명, 1억 명 갖다 줘도 홍준표 하나 바꿀 수 없어요. 김재섭이 누군지 모르지만 2030이라고 그러는데, 2030이 물리적인 나이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철딱선이 없는 짓들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지도부들이 좀 견제를 해주고 지도부들이 콕 집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해야 되거든. 주호영 같은 사람이 말이죠. 딱 불러놓고 너 그러면 안 돼.
5살 어린 자식이 그 뭐냐 그게. 그 대선배한테 하는 말버릇이 공개적으로. 그건 안에서 좀 조용히 욕을 하려면 너희들끼리 욕을 하고 너희들끼리 할 것이지. 말이나 되는 얘기냐.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론에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느니 무슨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권 교체 장애물이 된다느니 대도 안 한 소리들. 그게 김종인하고 이 홍준표하고 과거에 그 검사와 피의자로서 있을 때 그때 수사한 그런 것 가지고 김종인이가 꽁 해가지고 거부를 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지난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을 때는 제가 비판을 했지만 일단 나가고 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됐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오히려 높여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또 가서 마지막 무슨 일인가를 한 번을 국가를 위해서 하시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홍준표에 관한 한 김종인의 그 메시지는 참 잘못돼 있었다. 홍준표에 관한 한 김종인의 그 입당을 시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한 소위 김종인의 과오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하나 자유한국당이 취약하고 그럴 때 좋은 소위 그 세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있는 정말 그 호연지기를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정치인을 갖다가 사장을 시키고 있다. 그거는 김종인의 과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국민의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영입해서 그로 하여금 그는 당권에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레이스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레이스에 통과돼서 후보가 되면은 국가에 기여할 것이고 안 되면 평정치인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또 사나이다운 결론을 내려갈 충분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가 좀 말이 걸고 막말 사나이 참 막말 아니에요. 그분은 직설법 때문에 직설법을 곧 막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는 솔직한 표현을 앞에 대놓고 굴곡지게 하지 않습니다. S커브가 아니고 일자 커브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필요한 겁니까, 이 시대에?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